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경쟁 또는 싸움, 어떤 면에서는 뭐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방TV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들이 조금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연이은 실책입니다. 중국에 이제 돼지고기 혁명 일어나나 라는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 계기로 전방위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죠.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 출신 인사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와의 간담회에서 홍콩인들이 미국에 와서 기업가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의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 출신 인사들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이제 이 홍콩 시민들, 한 1,000만에 가까운 홍콩 시민들인데 이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 영국은 한 300만 명이 과거 이제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영국 시민으로 인정해주자. 지금 이런 논의가 있고 그 외에도 추가로 더 해주자.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홍콩 인사들을 지금 미국 시민으로 받아주는, 미국에서 흡수해주는 이제 이런 정책을 펴겠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홍콩에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 정도의 자본들이 있는데 이 자본들이 이제 미국의 이런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이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사용하는 어떤 이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그 달러를 자유롭게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외 어떤 투자처로 옮기게 되죠. 그게 지금 싱가포르냐, 도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이 홍콩의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과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 그런 금융 허브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사실은 국뽕이라고 하는데 국뽕도 정도껏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나섰더니 중국이 이제 반격을 한 것이죠. 그 반격 카드가 뭐냐? 바로 농산물, 농축산물 수입 중단 보복 조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의외로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아주 그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산 소고기 많이 먹죠. 미국산 소고기 맛있죠. 또 미국산 돼지고기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해외 판매를 많이 해요. 자, 블룸버그 통신이 6월 1일 보도를 합니다. 사내 발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리들이 최근 중국 최대의 곡물 회사인 중량그룹과 중국 비축 양곡관리공사 등 주요 국영기업의 대두를 포함한 일부 농산물 해외 구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바이어들이 확인되지 않은 규모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어렵게 성사된 1단계 무역 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최신 징후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최신 징후가 뭐냐? 돼지고기 수입, 콩 수입, 미국산 이거 금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얼마나 데미지가 가고 또 중국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중국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 언론들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미국 큰일 났다. 트럼프 대통령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큰일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언론들이 미중 무역 합의 깨질 우려, 무역 합의가 뭐길래 그래서 이제 이 1단계 무역 합의 이제 이 깨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겁니다. 2020년 1월에 체결한 무역 합의로 사실상 중국의 대미 무역 전쟁의 항복 선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부여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등을 첫 해에 767억 달러, 둘째 해에 1233억 달러 등 2천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관세를 최대 25%까지 막 때리는 그런 무역 보복을 했었죠. 이제 여기에 중국이 손을 들어준 조건으로 2년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제 제품을, 그게 이제 공산품이든 농축산물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2천억 달러어치의 추가 구매를 하겠다 이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말고 추가로 2천억 달러 더 사겠다 이건데, 이제 그게 올해 767억 원, 1억 달러, 내년에 이제 1233억 달러치 하는데, 이 중에서 바로 콩 이런 것들도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수입 중단 조치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중국이 이번 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한 보복이냐? 그리고 중국은 이 보복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가지고 미국은 어떤 손해를 입을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러스 사태 올 1월 말부터 사실상 폭증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바이러스 사태에 이제 치명적인 데미지가 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기 정도까지였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은 사실은 3월 이전까지는 이 경제에 큰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이후부터 지금 뭐 아주 큰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아까 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올해 767억 달러어치의 추가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역시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이 또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서 올해 365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야 하지만,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1분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총액은 34억 달러에 그쳐서 무역 합의 이전보다도 크게 감소했다. 무역 합의를 해서 추가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767억 달러 올해 추가 구매해야 되는 그 분량 중에 절반 가량 되는 365억 달러가 농수산물을 구매를 해야 돼요. 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기존에 하던 것 조사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구매 총액이 34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일부 보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격분해서, 야, 우리 홍콩 보안법 때문에 미국에게 보복할 거야. 보복해. 농산물 수입 금지야. 라고 한 게 맞냐?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지금 안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뭐 어떤 그 반미 세력들이 뭔가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제 생각에는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국이 이 반격 카드로 꺼낸 이 콩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 중단이 미국에게는 얼마나 타격이 클까요? 그 미국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겠는데요. 미국은 1년에 이런 순서로 공산품, 농산품, 이 미국산 제품을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랭킹 1위가 민간 항공기 엔진 그리고 부품들이에요. 이게 이제 1254억 9천만 달러, 비중으로는 7.6%를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석탄, 이렇게가 이제 이 지하자원이 랭킹 2위, 랭킹 3위. 그리고 그 다음에 4등이 이제 자동차, 그리고 운송수단이에요. 5등이 차량 부품, 액세서리. 6위가 이제 전자제품, 7위가 산업플랜트, 8위가 통신전자제품, 9위가 천연가스, 10위가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순위밖에 대두, 즉 콩이 있어요. 콩은 1.1%를 해외 수출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EU, UK, 그러니까 유럽의 절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중국 그리고 그 외 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입을 안 했을 때 미국이 입을 수 있는 데미지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0.5%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0.5% 전체 다 수입 안 하는 건 또 아니죠. 추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큰일 나고 미국이 큰일 난 것처럼 분석하는 언론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콩을 수입해서 뭐 하느냐?
콩을 수입해서 우리가 뭐 집에서 콩 자반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산 콩 수입하면 거의 대부분이 가축 사료로 씁니다. 가축 사료로 써요. 그러면은 중국은 가축 사료로 이걸 지금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중국이 가축 사료로 이 정도로 많은 콩을 수입할 수 있냐? 정말로 홍콩 보안법 때문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중국은 미국산 콩을 지금 추가로 수입할 수 없어요. 왜? 돼지가 없습니다. 돼지들에게 이제 콩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돼지가 없어요. 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렸어요. 자, 지금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빨간 거 아주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여기 우리나라 파주 그리고 휴전선 북한 지역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 지역 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어요. 자,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현재도 중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돼지 전염병입니다. 중국 전역 돼지 사육 두수 4억 3천만 마리 가운데 지난해 공식 통계로만 1억 3,700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지난해 말 97% 폭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눈으로 좀 믿기 힘들어서 그 블룸버그의 이 기사를 계속 봤어요. 97% 폭등했다 이겁니다. 지난해 12월에. 그런데 그게 전월 대비였습니다. 전월 대비. 그런데 그 전월은 또 60%, 그 전월은 또 57% 이런 식으로 급등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전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돼지고기 값이 올랐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죠. 우리는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중국인들은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4억 3천만 마리 있는 돼지 가운데 1억 3,700만 마리가 폐사했다. 무려 31.8%가 죽은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돼지 사료가 되는 콩을 더 이상 수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홍콩 보안법 때문에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큰일 났다. 홍콩 보안법 뭐 중국에게 하다가 뭐 큰일 난다. 야, 이거 뭐 참 희한한 분석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돼지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했는데 중국이 바보처럼 돼지고기 수입도 금지를 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열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이 음식인데. 자, 또 콩이 줄어든 이유가 또 있어요. 실업률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실업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분들 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또는 그 여행 뭐 패키지 투어 가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중국에 좀 출장 이런 거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인들이 다 우리하고 좀 달라서 오래전부터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있으니까 여성들의 인력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침 뭐 점심 저녁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침에는 길거리에 있는 이 음식점들 좌판도 있고 조금 형편이 좋으면 이제 식당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아침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 출근하기 전에 사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콩으로 만든 두유라든지 또 두부로 만든 음식이라든지 뭐 콩국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또 뭐 빵을 이제 콩에다 찍어 먹는다든지 이제 콩국에다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죠. 출근 안 하면 뭐합니까? 사야죠. 뭐 할 일도 없는데 아침에 안 먹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아침 시장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콩 수입이 또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이 엄청난 이 경제 성장 저하 이게 사실은 중국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중국은 계속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그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뭐 실제적인 성장은 안 되는데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을 합니다. 과잉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죠. 이제는 재고의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과잉 생산도 할 수 없어요. 기업들은 분식 회계를 합니다. 아주 부실한 그런 상황이 근저에 깔려 있죠. 중국의 기업들이.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월 도시지역 실업률은 2016년 관련 통계 발표 시작 후 최고치인 6.2%를 찍었고 3월에도 5.9%를 기록했다. 이런 정부 발표에는 경제위기 때 가장 취약한
1억 7,400만 명 규모의 농민공과 1억 4,900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규모 실업과 이로 인한 잠재적 사회 불안으로 중국 정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업률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농민공, 자영업자 포함 안 된 통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만국색이 짙은 중국입니다. 안 그래도 돼지고기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는데 수입도 하지 마라. 그리고 콩 지금 뭐 수입해서 쓸 데도 없어요. 돼지고기가 돼지 사육이 32%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콩을 먹어야 되는 아침 시장도 실업률 과다로 확확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큰일 났다. 뭐 미국 물론 이 농산물 수출하는 회사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지역에 있어요. 우리 것처럼 뭐 이 소장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그런 영농이 아니죠. 완전 기업화된 영농이죠. 그래서 그런 이 기업화된 이 영농 업체에서 물론 타격이 있죠. 그 타격은 이 무역전쟁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지 홍콩 보합법 때문에 추가로 생긴 타격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생겼다면 시진핑 주석의 이런 어떤 그 레임덕 또는 이 권력 기반 약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참을 수가 없죠. 중국의 왕조가 멸망할 때마다 항상 이런 흉년, 기근, 식량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펄벅의 돼지를 보면 메뚜기 떼가 확 덮쳐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처럼 이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오죽하면 콩을 수입 못하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뭘 기대하는지 아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